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3부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 머니왕 3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탄탄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많이 관심 갖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뭐 폴더블이면 폴더블, 그리고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뭐 화장품, 면세, 카지노, 그리고 우리 또 게임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시세가 또 모아지기도 했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눈을 열지, 어떤 종목이 차트가 굉장히 예쁜지 등등등 다양한 각도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요. 머니왕 3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웨이브라는 곳에서도 이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으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꼭꼭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 분명히 되시는 부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많이 남겨주십시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종목명 매수값 비중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연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주세요. 자,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 좋은 정보위원 하면은 TNR 바이오팹 꼭 떠오르시죠? 이 종목이요, 300%를 넘어서 374%나 최고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속주로는 어떤 종목이 또 찍을까요? 다음 주 빅 승부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무료 방송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위해 머니왕 3부는 지금 막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정보위원 지금 바로 제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지지난주 때보다는 이번 주가 더 나았다. 네.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떠셨는지 인사와 함께 시장 분석도 한번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머니왕 3에서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시황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 내린 만큼 기회다, 힘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멋지게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 또 있잖아요. 이제 지수보다는 앞으로 추석 전까지 이제 종목으로 또 승부하는 그런 장이 올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와 함께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머니왕 3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부터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위원님 그래도 낙폭 많이 만회했어요? 많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만회를 했어요? 많이 만회했죠. 왜 그러냐면 왜냐면은 네. 우리가 많이 이제 계좌가 많이 손실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예.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네. 많이 반등을 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해줬다, 힘써줬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증시 키워드를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강한 되돌림이 일어났다. 어디에서요? 역시 코스닥 중심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하면 떠오르는 게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 그다음에 또 황미끼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지수부터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뭐 저도 힘들고 시청자분 다 힘들었죠. 보통 이렇게 지수가 고점 대비 한 7, 8% 빠지면 종목별로 보통 한 10에서 20%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이제 기회다. 특히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장대 음선이 나오고 오실레이터가 0에 육박하면 그것은 조류의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난번에 제가 딱딱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어떤 거였죠? 바로 이 뭐냐면 오실레이터 다이버전스였습니다. 이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나올 때가 기회였습니다. 어김없이 기회가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주식하면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트가 먼저인지 아니면 재료 또는 뉴스가 먼저인지 이제 그건 우리가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쉽게 그걸 포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어김없이 기회했다는 거 지난 제가 방송에서 팁도 드렸는데 반대에 나왔어요. 어찌됐든 코스피가 저점 대비 한 3% 가까이 고점에서는 반대에 나왔고 아까 제가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좀 코스닥이 더 강한 반대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요 6.2% 가까이 급반대에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락이 크게 가져온 가운데 그 다음에 리바운딩, 즉 이제 반등 각도로 보게 되면 이 장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우리 그때 여의도 주식왕에서 말씀 우리 이하선 앵커님하고 뭐 죽은 고양이가 꼬리 흔든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처럼 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건 3분의 2 정도 되돌림을 줬어요. 이건 뭐냐면 또 한 번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럴 때가 항상 기회였고 이건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저점에 포착하는 게 바로 황미끼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황미끼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 역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되돌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하고 대칭되는 게 바로 환율 차트를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환율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딱 환율 차트를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고점이었죠. 고점이니까 눌림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눌림을 줬고 그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반대에 일어났는데 그 중심은 역시 성장주 코스닥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중심의 플레이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한 주간의 증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천천히.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강했는지도 볼 수 있었는데, 위원님. 그래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은 좀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항상 보게 되면 시장은 이제 지금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로테이션 장세인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수익 내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대세장의 특징은 뭐냐면 로테이션 장세다. 로테이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구실을 가지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눌림을 주고, 네. 물론 그 추세 꺾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상승이라는 거죠. 예. 낙폭이 조금 굉장히 과대했던 액션이 게 좋으신데.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종목별 흐름 보게 되면 하나는 뭐냐면 낙폭주의 반격이었다. 예. 그리고 또 성장주는 성장도 나름대로 계속 진행이 됐다. 이렇게 고민진하려고 말씀드리시고 했다. 상승으로. 예. 그러면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자, KH바텍이 있죠. KH바텍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뭐 갤럭시 플립 3라든가 그다음에 또 폴더 3가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핵심 부품, 예, 바로 힌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낙폭 온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죠. 또 하나 수소차 관련주에서 대표적인 게 미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보게 되면
이렇게 낙폭했던 종목들이 어떤 뉴스라든가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여러분께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건 쌍물점이니까. 어느 때, 이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내렸다. 이제 5일선 내렸으니까 두더지 땅굴 팔아 간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가 계속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왜냐하면 내용 있는 종목들이 내렸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게 다 확 믿게 나타나는 신호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화장품에서도 상승이 일어난 게 바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예, 코스맥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 낙폭 다음에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주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확 믿게 포착해서 거의 100%가까이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바이오니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때 확 믿게 포착해서 이게 이제 바이오에서 대장으로 가고 있죠. TNL 바이오팹에 의해서 TNL 바이오팹 우리가 374%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났죠. 이게 바로 주도주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에서 기업 그런 솔루션 제공하는 쿠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다 성장주거든요. 자, 신고가 랠리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스탠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벨 제자로 보시면 되는데, 한쪽은 성장주 추세 보고 그냥 눌림에서 오면 땡큐 하고 잡아가는 거. 또 두 번째는 많이 내린 종목들,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을 접근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낙폭이 조금 과대했다면 그걸 만회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성장주는 또 성장주대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시세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다양한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또 다음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또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될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전망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 전망하는 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네. 물론 미국이 지금 사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 하사링크님. FOMC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신경 안 쓰신다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제가 참 어떤 분들은 이거 저 또 건망 때문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제 30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뉴스가 나오면 따라서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식기관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팔아버려라. 근데 이미 다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따라가면 늦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차트가 있습니다. 그 기술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네, 아무래도 자, 심리가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엊그제 보면은 또 하루 전망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매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해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세 상승 여전히 유효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융에서 빅 사이클이 있는데 금융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 네.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물론 이제 금리가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금리가 초기 단계에서 역금융 장세가 아니에요. 예. 계속 올리면서 3회, 4회 올리면서 그때부터 역금융 장세가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비이 네네네. 크면서 그때 성장주가 꺾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파월이. 자, 테이퍼링 연내한다. 그거 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금리가, 우리가 긴축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FOMC에서 중앙은행에서 이거 채권을 매입해서 통화를 푸는 거거든요. 예. 그 테이퍼링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채권 매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은 아직도 우리가 확실한 그렇죠.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리드 타임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런 것들은 이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따라가면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대응의 영역이 있을 때는 있어요. 언제나. 많이 내렸을 때. 우리가 예상 진로를 벗어나서 지난번 충격파도 좀 크게 봤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셀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홀딩할 것이냐. 예. 그런 게 대응의 영역이지. 그냥 뭐 지난 다음에 뉴스 가지고 따라서 그리고 난 별로 이해할 거 없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왜 어렵다고 그러냐. 예. 지금 이제 나스닥이 사상도 최고치예요. 맞아요. S&P도 사상 최고치예요. 네. 역시 이제 성장주고 대형주가 이제 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내 증시는 돌아와서 차트를 한번 보세요. 왜 어려운 자리냐? 외바닥은 항상 가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아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3분의 1 되돌리면 좋았죠.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과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해서 그때 미국 시장 괜찮은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올랐다 해서 흥분할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금은 쌍바닥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코스닥의 쌍바닥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제 1000포인트를 쉽게 깨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FOMC라든가 재료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쌍바닥을 찾는데 그렇게 큰 쌍바닥 아닐 겁니다. 이때 한번 반추해 볼까요? 이때도 한번 주가가 크게 내린 다음에 코스닥 중심에 말씀드리면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을 가면서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1000포인트 정도에서 한 싼 바닥을 찾는 구간이 필요해요. 우리 개인투자에서 맨날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냉정히 보면서 과열권에서 이때도 과열권에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 또는 쌍바닥 찾기 속 종목별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상승이 일어난다면 전 대형주는 아닙니다. 대형주는 왜냐하면 여기서 쫙 올라가면 지수가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역시 스몰캡 중심의 종목 장세를 봐야 되는데 그 중심은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 말하자면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뭐 좀 최근에 수소차 같은 거 믿고 보았지만 핫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눌리면서 보셔야 되고, 신규 상장주 그런 게 뭐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차트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게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그때 120일 터닝에서 강세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이평선 밀집에서 조만간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열띤 비전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녹록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우리가 또 매매하는 건 또 천지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자, 황매끼는 또 열일을 이번 주에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언급해줬던 신규 상장주들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종목 섹터에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장도 나쁘지 않았고 네. 또 황미끼와 포차가 종목들은 또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ADM 코리아입니다. ADM 코리아 같은 경우 역시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봐요. 11,000원 종목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수탁 회사인데 시야로. 그리고 이렇게 반토막이 났으면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미끼가 위시선 밑꼬리 패턴에서 온버에서 공략을 해서 18%나 상승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투자를 눈에는 어떤 것이 잘 들어오는 줄 아세요? 많이 올라오고 장대 양봉 나오는 거, 이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점에 잡으시면 안 되고 이때 만약에 잡았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왠지 불안하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황미끼는 수익에서 말해주는 거죠. 18% 상승했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위에서 고공놀이 하면은 크게 보이고 저점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내 계좌수를 많이 내는 건 뭐 저 경험상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밸류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계좌 수익이 늘어난 거잖아요. 바로 황미끼는 그런 매력이다. 두 번째, 코미코입니다. 진짜 황미끼는요, 내용 있는 종목들 음선의 공략이에요. 거의 다. 이것도 20선 밑꼬리 패턴에서 21선에서 황미끼와 포차에서 그 다음날 22% 상승했어요. 몇 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거 바로 코미코였고,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딥노이드입니다. 신규 상장주고, 제가 지난주도 신규 상장주 이렇게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신나게, 이거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일 날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 롤링이 심했거든요. 안 좋았는데도 VI 2회나 발동하면서 준 상한가 20%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음봉 3개 다음에 강세 인턴 나와서 황미끼가 멋지게 포착했죠. 그래서 그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 크게 수익도 내고 좋아들 하셨는데 바로 이런 예가 되겠고, 또 VI 이것도 2회 발동했어요. 장중에. 또 하나 VI 발동한 게 역시 음봉 3개 다음에 황미끼가 포착해서 VI 발동해서 18% 상승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는요, 이게 황미끼 전략 넘버1인데 여기서 포착해서 9% 정도 아주 짭짤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황매끼 이번 주 정말 열일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황매끼는 어떻게 그렇게 맥점을 잘 잡아내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네.
황매끼는 이제 저도 알아요. 30년 동안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노하우가 차곡차곡 담겨가지고 이제는 누르면 이 부분이 몇 점이요라고 알려주는 추적기죠. 황매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상위 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식 상관없이.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예. 이유는 간단해요. 대중과 멀어지죠. 아까 오이수 하나 잡는 거 보셨죠. 네. 근데 기가 막히게 보통 분들은 오이수를 교과서로 오이수 위에서만 매수하라고 뭐 돌파야 뭐 장대야 뭐 적산병 많이 배우셨죠. 네. 수익도 많이 나시나요?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30%는 10.5조에서 30%는 이기고 70%는 깨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황매끼는 그것과 반대편에 서서 저점 찾기 때문에 특히 어떻다고요?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 황매끼가 적다. 100% 절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먹으면 크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전업을 하던 뭐하던 직장 회원님들이라든가 직장 그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린이 유치원생 수준에도 리스크 크게 없이 수익 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동안 참 매매가 힘들었던 개인 투자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황매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는 잠시 후에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여러분 계좌 속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해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먼저 됐다고 해서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어떤 종목 우리 살펴볼까요? 대동스틸이요. 대동스틸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7,778원에 40%요. 그러면은 초기 매수 후에 계속해서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을까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 7,778원, 비중이 40%인데, 아이고, 6,400원까지 가셨을 땐 정말 마음이 찹찹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갖고 그냥 털고 나올까 하다가 네. 겁나서 못 샀거든요. 오, 그러셨구나. 일단 철강주 뭐 나쁘진 않았던 걸로 많이 들고 있는데 대동스틸은 언제쯤 이게 수세적으로도 좋을지 그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 머니맨. 네, 도와줘요 머니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데요. 이번 뭐 대부분 그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20% 빠진 건 기본이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동 스틸을 보면서 딱 그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네요. 이 스틸은 STEEL이죠. 예. 그래서 철강 그런 뜻이고요. 제가 이 대동 스틸을 보면서 또 스틸이라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아직은 STILL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 좀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스틸 예. 아직은이다. 아직은 이거 지금 최강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 소위 말해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률은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금리가 팍 올라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팍 올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 증거율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막 금리가 많이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예, 바로 5월달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덩달아 올랐지만 지금은 역시 아까도 말했죠. 파월이 이거 금리 인상할 때 시간 리드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종 스틸도 아직은 급등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 이해하세요?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차트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 높게 사지 않으신 게 다행이에요. 저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때 이 차트를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때 생각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아제강, 세아스틸, 현대제철 오르니까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냐고. 정말입니다. 이때 했습니다. 정확히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다 꼭지에서 그렇거든요. 삼성전자가 96,800원 할 때 왜 이거 내가 무수한 바보 같았죠. 그때 1조 8천억이 넘게 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죠? 예, 7만 전자로 다 내려왔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꼭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테크니컬 리턴, 좀 기술적인 반대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그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이미 실적은 다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앞으로 꿈에 기울게 성장수로 상승하는데 아까 그런 어떤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저는 시크릿컬 관련주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500원 정도, 7,600원 정도 오게 되면 비중도 40%니까 미련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예, 또 내용 있는 다른 종목들 매수하시는 거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좀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아, 네.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여기서 어디서 손절하면 될까요? 손절을 한 6,000원 하이시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네요. 예,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성투하시길 응원 많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ST팜 125,000원 20%야. 20% 들어가 네네. 계시는구나. 12만 5천 원 담으셨다면, 그래도 좀 최근에 담으신 걸까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조금 갖고 계셨어요? 네네네. 아, 갖고 난 이후에, 이게 조금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더 상승할까? 할까 하면 자꾸 내려갔군요. 아, 네네네. 굉장히 간지러우셨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네네. 방송에서는 계속 좋다고 추천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 손절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 선 부근까지 좀 내려오다 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금 많이 너무 불편하셨을 것 예, 같아요. 내려와서 혹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요. 비전과 함께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도와줘요, 네, 머니맨이라고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머니맨.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목소리도 낭낭하시고 좋으십니다. 자, 일단 ST팜은요. 팬입니다. 네, ST팜은 네. 저도 잘 아는 회사고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ST팜을, 이게 제 시청님 한 언제쯤 사셨어요? 상승 먼저 14만 5천 원 가기 전에요. 그럼 위에서 좀 그 수익 실을 수도 있었네요. 네네. 좀 욕심이 있으셨네. 줄 알았어요. 네. 그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회사 내용은 원료의약품에서 국내 탑픽이라 볼 수 있고요. 네네. 자,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황미기가 포착한 시점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여기에서 포착했고 또 여기서 포착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쌍고점이거든요. 이게 잘 네.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때 네. 한번 팔 기회했는데 수익 못 챙기셨죠? 네. 그럼 12만 5천원이면 또 본전이 왔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팔기가 사실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면 저 여기 14만 5천원도 볼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 보세요. 확대해서 보일게요. 네.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음설 받고 거래가 많이 실리면 이것은 쌍고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쌍바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쌍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처럼 쌍고점을 돌파하자면 그때는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팁 되셨나요? 그래서 네네. 이때가 이제 또 거래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약간 미련이 있었다 하면은 이건 20에서 이탈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또 200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바이오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볼 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네. 이게 지금 11만 원대, 11만 5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첩첩삼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때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강한 어떤 그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 10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해요.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비중 20%는 많지 않긴 하지만 대략 11만 원대
여기서 강하지 못하면 좀 정리하시고 또 탄력적인 종목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추가면 서지 마세요. 아,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성투 응원할게요. 이어서 문자함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또 도착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자는요. 0243번입니다. 금호석유. 자, 27만 1,000원이고요.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금호석유. 27만 1,000원이면은 보여지는 때가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5월달 부근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2월달 부근쯤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인고의 시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현재 18만 9,500원에서 반등의 포지션인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호석유 도와주세요, 위원님. 네. 금호석유는 뭐 잘 아시겠죠. 랭크님도 아주 제 18번 종목이었어요. 황매께 부착해서 예. 금호석유에서 크게 수익도 냈는데 야 20만 원대 잡으셨으면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제가 이 종목은 30만 원까지 보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29만 8,500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0만 원 버려서 자스트 30만 원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30만 원 정도에서 한번 우리는 수익 실현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로직, 이건 이제 경기 민감주거든요. 금호석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실적이 상당 부분 좋은 것은 주가에 선 반영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랜저 검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주식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 경기 민감력 상승하는 그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꾸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황미끼에 포착해서 이때부터 급등해서 한 200% 가까이 수익을 했어요. 200%는 트리플이죠. 근데 29만 8천에서 쌍고집 주고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첩첩삼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갈 자리에서 그때 저는 여기서 기대도 했거든요. 못 가요. 그러면 또 한번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1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거기서는 또 외바닥에서 많이 오르는 게 돼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양면서 넣어봐야 돼요. 야, 내가 산 게 27만 원인데 21만 원 성이 안 차죠. 근데 여기서는 21만 원 정도는 꺾입니다. 매물벽이 있죠. 또 저점대에 많이 올랐죠. 외바닥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좀 절반 정도로 매도하시고 다음 쌍바닥 칠 때 그때 좀 수량을 늘려서 복수전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 관점에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저점 매수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금호석유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 꼭 잘 참고하셔서 많은 대응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화 문자 상담 잠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낼 수 있는지 황미끼 시선 코너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잘 발견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황금 맥점 추적기 황맥기와 함께 그 팁을 얻어보자고요. 좋은 정보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요. 꿀팁 많이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황미끼 컨셉이 뭐냐 말씀드렸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다. 장중 시세 보면서 쫓아다니는 추격 매수가 아니고 장이 끝나면 다음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잘 잡아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개인투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지금부터 그냥 막연히 그냥 맨날 기법 강의 텔레비전 다 나오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이건 실전 매매입니다. 그래서 자,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함께 황미끼가 어떤 맥점을 찾아내는지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TNL 바이오팹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중과 좀 멀어지자. 남들이 아니랄 때 역발상을 한번 보자. 제가 작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3월 달에 우리 여의도 주식왕에서 제일 먼저 RTO제 냈습니다. 그때 바이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성장주에 놀리고 바로 바이오가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 업종이 상승해야 그 코스닥이 천사를 가고 그런 논리로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때는 바로 금년 들어서 3월 달 여의도 주식왕에서 제가 딱 한 종목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때 찝어드렸거든요. 190%나 다이렉트로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오랜 기간 좀 눌림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힘든 구간이죠. 이게 참는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황미끼와 포착해서 여기서부터 거의 틀림없이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 이거 오래된 거지만 최근에는 이겁니다. 이걸 조금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캔들 한번 보세요. 캔들. 이게 최근에 황미끼가 포착한 겁니다. 상승 다음에 음선이었죠. 눌림에서 양, 음양 그런 전략. 황미끼 전략 넘버 6에서 나온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때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등이 나면서 토탈 황미끼가 맨 저점 잡을 때부터 374%나 상승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두 가지. 남들이 안 할 때 저점을 잡자. 시장을 남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한번 꿰뚫어 보시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황미끼가 잡아주는 저점 맥점을 잡으시면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KG ETS가 있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에 두르시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때부터 다 보게 되면 하나의 매집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매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매집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뭐 저는 좋아하는 말로 세력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들 계속 올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잊혀지게 나 지루해 매도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횡보하는 단계죠. 거래량 바닥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때 한번 또 한번 약간 그 기운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음선이 나오거든요. 황미끼 전략 몇 번이라고요? 넘버 1.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그때 급등이 나왔어요. 101% 상승이 나왔죠. 대부분 개인 투자가 어디서 매수하시냐? 이럴 때 작산벽. 물론 이럴 때도 럭키하면 좀 럭키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조금 먹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낼 거죠? 그 답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황미끼는 저점을 잘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월 29일 황미끼가 포착한 겁니다. 역시 이 눌림이었죠. 이또 좀 횡보는 했지만 그 다음에 크게 내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그 다음에 급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16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차트에 설정은 안 했군요. 어쨌든 수익률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린바이오가 있는데 서린바이오도 아까 보셨던 그런 전략 1입니다. 여기는 이때도 포착했죠. 이게 좀 촉이 빠르신 분들은 딱딱 황미끼가 뭐 찍어주는지 아실 겁니다. 좀 주식하신 분들 자꾸 이런 눌림을 공략하시면 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매집이 일어나고 또 매집 따고 횡보를 시키고 또 음선을 주죠. 음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급등이 일어났어요. 42%나 급등했죠.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별로 이렇게 손해 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랜 시간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기관 조정, 가격 조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때는 매수가 참 곤란해요. 저점이었고 황미끼가 포착가 몇 점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은 진짜 이런 기법 이렇게 알려드리는
별로 이렇게 증권방송 많지 않을 거래요. 특히 황미끼 이런 거 잘 포착할 거래요. 이때 또 가면 급등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갔다. 그 다음에 또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굉장히 루틴하죠. 이게 로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상승대 눌림에서 좀 이제 성미가 급으신 분들 매도하게 만들고 여기서 또 한번 각을 세우죠. 거래하면서 이것도 역시 음선이었죠.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파.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이화선 앵커님하고 분장실에서 가끔 하는 말. 예, 역시, 성공하는 투자는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긴다고. 바로 황미끼가 그걸 잡는 거라고요. 보세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죠. 고점은 많이 내렸죠. 음봉 5개 나고 5일선 이탈하면 교과서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물론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알지만 제가 처음에 주식 입문했을 때 배운 게 뭐예요? 5일선 이탈은 매도해. 응? 5일선 아래를 때리면 두더지 땅굴 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잃어봤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인투자를 위해서 계속 만들어낸 게 바로 황미끼예요. 자, 음봉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캔들하는 게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장대 양서는 뭘까요? 상대방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힘이 엄청 센데 그거 들어가면 제가 지죠. 근데 상대방이 퍼렇게 눈탱이가 밤탱이 됐을 때 15분 때 들어가시라고요. 이게 바로 차트. 이게 음선 공략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준상한가 5분들 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짭짤 이렇게 급등수에 났고 최근에 또 한 번 오호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팁이죠. 전략 넘버원. 이때도 또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포착에 또 한 번 상승이 나왔고 뭐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큐라클을 보실까요? 자, 큐라클입니다. 큐라클도 언제 잡으냐면 이게 이제 윗선 밑그래프 패턴 양선 다음에 음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윗선 밑그래프 패턴 나와서 이때부터 또 한 번 횡을 조금 하다가 슈팅이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황미끼 포착 몇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쿠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쿠콘도 완전 바닥에서 황미끼가 포착하는 거죠. 전략 황미끼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음선 다음에 도지 이렇게 잡으면서 상승이 일어났고 또 음선 3개 특히 영망치 같은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영망치 음선 주고 이때부터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수와 상관없이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더라. 역시 내용이 있으면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실 바이오니아는 작년에 우리가 큰 수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금년 들어서 황미끼가 결정적으로 포착하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 배우셨죠? 같이 공부하셨죠? 또 이렇게 또 뭐 배우셨다고 기분 나빠하실까봐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여기서 또 거래가 수반하면서 잘 보세요. 이게 소위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살짝 눌림을 주고 급등이 나옵니다. 바이오니아 가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 그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바로 예, 코로나 진단 키트 플러스 자외선 선해진이 뭐라고 그랬죠? 치료제.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성 시험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을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월 12일 날 황미끼가 포착한 건데 포착한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예, 그런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셀리드가 있습니다. 셀리드는 제가 작년에요. 여의도 주식왕 밤 10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화선 앵커님이 사회를 보시고 하는 건데 막방에서 12월 30일 날 이거 이제 다음에 내년에 이거 주고 보십시오. 갈 겁니다. 셀리드 서울대에서 스피노프 된 회사고 예? 그렇게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때 황미끼가 포착했는데 이때 음선에서 좀 그때도 급등 나왔어요. 연초에 눌렀다가 이렇게 시세를 뽑잖아요. 그또 최근에 황미끼가 포착한 맥점이 어디냐 보시게 되면 이럴 때도 포착이 됐고 또 최근에는 바로 여기 이게 또 확대해서 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이거 어떻습니까? 바로 양음량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했던 거 이제 제가 코미코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코미코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할게요. 코미코도 최근 거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딥노이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VI 2번이나 걸렸다. 역시 저점이었다. 그 다음에 또 브레인즈 컴포넌트 다시 한번 복수 보시자고요. 음선에서 음선 5개에서 공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ADM 코리아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는 뭐냐면 내용 있는 종목을 어디서 산다고? 많이 올랐을 때 그들이 추격해서 따라할 때 하지 마시고 잠깐 멀어져서 내용 종목의 저점에 사는 게 뭐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이익도 나는 그런 회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황미끼가 여기서 음서 2개 포착해서 그래도 18% 상승했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뭐냐? 예, 바로 아까 제약바이오에서 유유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왜 맥점인지, 그다음에 가격 전략,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제가 낱낱이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유제약이 공략주가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궁금하다고 하시면 무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유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떤 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또 제가 무방을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야심차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추석 때 우리 한번 크게 수익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명절 잘 보내시려면 이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황미끼예요. 아까 보셨죠? 딥노이도 2번 연속 VI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브레인 컴퍼니도 저점 잡으니까 VI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길게 봐서 크게 난 게 바로 TNL 바이오팩, 그들이 안 할 때 374%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7월달 베스트 어드바이저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황미끼 잡아낸 기가 막힌 맥점 공부하시고, 특히 직장인, 그 다음에 주린이 분들, 그리고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투자자분들도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비법 제가 공개할 거고요. 또 하나, 오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좋은 시간 되셔서 다음 주 또 급등한 그런 종목도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은 약간 종목으로 치면 고배당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나눠주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얻어가시고 가격 전략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꿀팁까지 꼭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면 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보이고 있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 또한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꼭 우리 좋은정보위원 그리고 다양한 MTNW 위원님들과 함께 그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네.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까요? 오늘 또 예. 시간이 남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 한번 멋지게 수익 내셔야 돼요. 아, 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요, 무방 꼭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성공투 낚시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낱낱이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방은 뭐 다른 거 잠깐 멈추시고 무방 오셔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성함이 좋은 정보시니까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주말 동안 정말 여러분 푹 쉬시고 월요일 우리는 성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10시 30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